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얼마 전에 지방 발령으로 몇 달 정도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집 근처에서 치킨집을 하고 있었고 장사를 접기엔 잘 되는 편이어서 그냥 몇 달 정도만 따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아버지가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안 좋다 하셔서 최근에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었는데 대장에 암세포가 발견돼서 조직 검사를 시행했었는데요. 설마 했지만 조직에서는 악성 암세포가 발견되어서 대장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장기로 전이되기 전에 발견되긴 했지만 주기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했고 그에 따른 비싼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의 무일푼으로 남편과 결혼을 해서 혼수도 거의 남편이 다 했을 만큼 부담을 많이 졌는데요. 그래서 아버지 병원비도 남편에게 부담을 주기가 싫었습니다. 치킨집이 잘 되는 상황이었지만 혼자서도 일을 하니 한계가 있었고 매출도 병원비로 빠져나가 상황이 빠듯해서 결국 영업시간 외에 노래방 도우미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 몰래 했어요. 남편에겐 잔다고 얘기하고 몰래 노래방 도우미 알바를 했죠. 새벽까지 노래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 몸은 쉽게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노래방에 출근을 했는데요. 손님으로 시아버지가 오신 겁니다. 저는 다급하게 얼굴을 가리고 노래방을 빠져나왔지만 시아버지는 저를 따라 나오셔서 저를 붙잡으셨어요. 시아버지는 어떻게 된 건지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결국 저는 사실대로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비 때문에 도우미 일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고는 부족한 병원비는 보태줄 테니 노래방 도우미 일은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 일이 남편에게 떳떳하지 못해서 순순히 알겠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는 치킨집에 출근을 하셔서 제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이전에 시아버지께 도우미 일을 들켰을 때 치킨집 운영을 혼자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시아버지는 어차피 늙은 몸이라 운동도 해야 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기분도 좋아진다고 걱정 말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고된 작업을 혼자 했지만 시아버지와 함께 하니까 일도 절반으로 줄고 너무 든든했어요. 그렇게 몇 주 동안 시아버지께서 치킨집 운영도 도와주시고 부족한 병원비가 있으면 보태주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은 너무 바빠서 밥도 못 먹고 영업을 끝냈는데 시아버지가 맥주 한 잔이 마시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도 그날따라 일이 고돼서 맥주 한 잔 정도 가볍게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시아버지와 함께 술집에 갔어요. 시아버지가 도와주시는 초반에는 계속 신세를 지긴 너무 죄송해서 매출이 오르면 바로 알바를 쓰겠다 다짐을 했는데요. 몇 주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시아버지와 제 손발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와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고 거의 아버지와 딸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맥주 한 잔이었던 게 두 잔, 세 잔으로 늘고 소주까지 시켜서 저희는 취한 채로 술집에서 나오게 됐어요. 늦게 술집에 갔다가 많이 마시니 거의 새벽 2시가 되었던 밤이었습니다. 길에는 아무도 없었고 술에 취해 운전도 못하니 결국 시아버지는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오고 씻으려고 피곤한 몸을 이끌며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시아버지가 저를 뒤에서 안으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 저는 뒤를 돌아봤는데 시아버지가 너무 가까이에 있으셨어요. 술에 취해서 몸에 힘도 안 들어가고 그대로 몸이 굳어서 시아버지를 쳐다봤는데요. 오늘따라 일도 힘들었고 와이프가 생각나서 외롭다며 오늘 밤에 같이 자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시아버지도 취했고 저도 그날 취했어서 거절을 했어야 하는 밤. 그렇게 둘이서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밤을 보낸 기억이 드문드문 생각나더라고요. 술이 깨자 저는 해선 안 될 일을 벌였다고 생각을 했고 이미 깨서 TV를 보고 계시던 시아버지께 저도 모르게 화를 냈습니다. 시아버지도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시아버지는 저와 마주치는 게 어색하고 껄끄러우셨는지 치킨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알바를 쓰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 그날 밤 허락을 한 건 저인데 제 마음대로 화를 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태껏 힘든 상황 이해해 주시고 일도 도와주셨는데 그걸 외면하기엔 도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결국 제가 시아버지께 먼저 연락을 드려 만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오신 시아버지께 서로 술에 취해 실수를 한 거니까 다 잊고 없던 일로 하자고요. 그리고 그날 밤 서로 동의하에 한 것인데 오히려 화를 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말을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가 저를 빤히 보시더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날 밤이 잊혀지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당황했습니다. 사실 술에 취해 드문드문밖에 기억 안 나지만 정말 황홀했던 밤이었어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푹 숙이니 시아버지는 제 어깨를 어루만지시다가 저에게 키스를 하셨어요. 결국 그날 또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연락이 올 때마다 자꾸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 이후로 자꾸 제안을 하시는데 머리는 이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몸이 계속 반응해서 미치겠습니다. 이미 저질러버린 사고를 어찌해야 할까요?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하자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 입장입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아들과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60대 남자입니다. 제 며느리는 아들과 만나기 전 저와 이미 잠자리를 함께 해왔던 사이입니다. 아들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여자친구를 데려온 날 예비 며느리를 보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무더운 여름날 저는 은퇴한 친구와 술을 마시기 위해 만났는데 어쩌다 보니 나이트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들어갔던 나이트는 저희처럼 중년층을 타겟으로 하는 나이트여서 손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같이 갔던 친구들은 모두 사내놈들이었고 그냥 친구들과 진탕 놀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신나게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었는데 무대 위에서 몸매도 좋고 예쁜 아가씨가 섹시한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젊고 예쁜 아가씨가 나이트 한가운데 그렇게 요염하게 춤을 추고 있으니 시선이 가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 아가씨는 나이트 직원이었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대화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웨이터에게 그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웨이터는 저분은 직원이라고 안 된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군요. 포기하려던 찰나 이렇게 나이트까지 왔는데 이 기회 아니면 저보다 한참 어린 젊은 친구와 언제 대화를 해볼 수 있겠나 생각이 들어서 사정을 하고 한 번만이라도 물어봐달라고 팁을 2배로 더 주면서 부탁을 했더니 한숨을 쉬면서 알겠다고 하고 가더군요. 그 아가씨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저희 쪽을 힐끔 보더니 재밌겠다는 표정을 하곤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피부도 매끈탱탱하고 하얘서 더 예뻐 보이더군요. 서로 나이차가 꽤 많이 났지만 그 아가씨는 제 어떤 점에 이끌렸는지 제 대화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주고 잘 웃어주더군요. 아가씨는 재밌어서 조금만 놀다 나오려고 했지만 저와 대화를 하면서 의외로 맞는 구석도 있고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친해졌습니다. 술이 들어가니 알딸딸해져서 좀 더 그 아가씨에게 거리낌 없이 친해질 수 있었고 마지막엔 나이트에서 같이 춤도 췄어요. 그렇게 쿵짝이 잘 맞던 아가씨와 헤어지기가 싫어서 근처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와의 밤은 그녀의 춤만큼이나 흥건하고 섹시했고 그녀도 저처럼 좋았는지 마지막엔 기절하듯 자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그녀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민폐일까 싶어 번호도 물어보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와의 밤은 너무 황홀해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날 만났던 시간과 비슷하게 나이트에 매일 찾아갔는데 그 이후로 전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도 그날 이후 일을 그만뒀다며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찾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제 아들이 데리고 온 겁니다. 그것도 며느리라고 소개하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가슴이 너무 떨렸습니다. 그토록 찾던 그녀가 내 앞에 있어 반가우면서도 혹시나 그 일을 아내와 아들에게 말을 할까 두려워서요. 그녀가 그 사실을 말한다면 가정 파탄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그 고민에 밤새 잠 못 이룰 때 새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녀였어요. 일단 단둘이 몰래 만나서 대화 좀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새벽에 아내와 아들이 깨지 않게 조용히 나와서 그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시 둘이서 재회하니 어색하면서도 이상한 설렘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분은 제쳐두고 그녀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나요? 저 아드님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요. 그날 저와 함께 했던 밤은 꼭 비밀로 붙이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오히려 기뻤어요. 저도 원하는 바였고 잘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제 아들의 아내가 된다는 것을 저는 찬성했어요. 그날 밤 같이 행복하기도 했지만 대화를 오래 해보니 아주 바른 아가씨인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비밀로 붙여달라면서 제 앞에 매달리고는 뭐든지 다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도 나와의 밤이 그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일단 밤이 늦어 그녀를 차에 태우고 그녀의 집에 갔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독립해서 혼자 살아서인지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나이트 아르바이트도 하게 된 거고요. 그녀의 집에 데려다주고 그녀에게 뭐든 하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망설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실래요? 저는 그 말에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저와 보냈던 밤이 그리웠던 것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녀의 집에 들어갔고 문이 닫히자마자 저희는 거칠게 키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그리웠다는 말을 애타게 하며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밤이 미치도록 좋았지만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서 그녀는 저를 계속 피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뒤늦게 저를 찾았지만 저를 찾을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면서 그렇게 또다시 섹시한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결혼식을 올리고 저와 같은 지붕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사이가 정말 돈독해 보일 정도로 요즘 거의 계속 붙어다니면서 당당하게 데이트를 하고 있답니다. 저희를 보며 제 아내와 아들은 정말 흐뭇해하더군요. 비록 천생연분을 뒤늦게 만났지만 앞으로 더 잘해주면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평생 잘해주려고 합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사연도 재밌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레전드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지금은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어요. 결혼하기 전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기 전 남편이 본인 아빠가 말을 좀 막 하는 스타일이다. 본인도 그래서 아빠랑 이야기 안 하고 산지 꽤 됐으니까 어떤 말을 듣더라도 신경 쓰지 말라고 먼저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뭐 연애하면서 남편이 아빠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을 말해준 적이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를 보자마자 부모님 직업부터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엄마는 약사이시고 아빠는 공무원이시라고 하니까 약간 표정이 변하더니 갑자기 저한테 기초 상식 같은 걸 물으시더라고요. 옆에서 시어머니는 애한테 별걸 다 물어본다고 그만하라고 말리고 시아버지는 꼿꼿이 물어보시고 역사에 관한 걸 물어보시다가 제가 다 대답하니까 영어로 뭐라고 말하시면서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영어 못하는 줄 아셨나 봐요. 초등학교 때 5년 동안 호주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서 웬만한 건 다 알아듣거든요. 영어로 무슨 뜻인지 대답하고 역으로 시아버지한테 영어로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기회만 있으면 은근하게 저를 무시하며 까내리려고 하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차분하게 다 대답하고 따박따박 역으로 질문하니 좀 잠잠해졌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만한 존재가 아니란 걸 아셨는지 불똥이 다른 곳에 튀었네요. 도련님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린다고 집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도련님이 만나고 있는 여성분이 살집이 좀 있으셨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뚱뚱한 편은 아니었고요. 그냥 살이 좀 있구나 하는 정도였는데 아버님이 그 여성분을 보자마자 야, 뭐가 그렇게 살이 덕지덕지 붙었냐. 턱 밑에 있는 살이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그거 다 고집살이다 고집살. 그 살 전부 빼던가 해야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당황한 도련님 여자친구분은 네? 아, 네. 라고 하시면서 뻘쭘하게 자리에 앉았는데 아버님이 또 그걸 놓치지 않고 앉을 때 바지 터지겠다. 아참, 골반이 넓으면 아이를 낳는데 수월한 거는 아니? 나라서 이런 걸 알려주는 거다. 그거 하나는 좋겠네. 아이 낳을 때 순풍순풍 낳을 수 있으니. 그래도 외적으로 보기에 살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니라 두둑히 많이 차 있으면 오던 복도 달아나니 살은 빼도록. 이라고 하자마자 그걸 들은 도련님 여자친구분이 표정이 싹 굳어지더니 밥 다 먹을 때까지 한마디를 안 하시더라고요. 도련님도 아버님한테 그만 좀 하라고 언성을 높이고 결국 시아버님 때문에 도련님이 데려온 여성분이 결혼 못하겠다고 선언하고 도련님이 울고불고 매달리고 했는데도 결국 둘이 헤어졌네요. 도련님이 아버님한테 소리 지르고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난리치고 아버님도 왜 내가 뭘 잘못했냐. 네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걔가 널 떠나는 거지. 떠날 인연 따로 있고 오래 갈 인연 따로 있다. 내 핑계 대지 마. 라고 막말하시고 그 이후로 도련님과 아버님이 사이는 완전 틀어졌어요. 그렇게 도련님도 제 남편도 그리고 시어머니도 아버님에게 학을 떼시던 중 제가 몇 년 만에 시험관 수술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임신을 기점으로 가족들 분위기도 다시 좋아지고 아버님도 더 이상 함부로 말하고 남을 까내리면서 본인 자존심을 세우고 그런 것들이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고 1년이 지나도 막달이었을 때 몸무게에서 13kg밖에 안 빠지니 그 꼴이 그렇게 보기가 싫었나 봅니다. 항상 무시하려고 하는 질문에 제가 따박따박 대답을 하고 딱히 약점 잡을 게 없었던 제가 임신을 해서 살이 찌니 그걸 약점 잡아 저를 눌러내리려고 하신 모양이었죠. 아이 모유 수유하느라 밤새 우는 아이 달래느라 살 빼는 거는 엄두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는데 아이 보러 오신 시아버님이 제 모습을 보시면서 또 한 소리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아무 말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왔는데 너는 사는 꼴을 보니 말을 안 할 수가 없구나. 집안 꼴은 이게 뭐고 너 살은 대체 언제 뺄 거냐? 아이 낳고 몇 달은 그렇다고 쳐도 1년이 지났는데 살이 안 빠진 거면 너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너는 네 남편 바람나도 아무 말 말어라. 라고 하시길래 저도 똑같이 받아쳤습니다. 아버님, 지금 아버님이 하신 말 저한테 되게 상처 주는 말이에요. 아버님은 남성이라 모르시겠지만 여자들은 아이 낳고 호르몬 변화 때문에 살 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TV에서나 연예인들이 아이 낳고 몇 달 안에 날씬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 다 돈 몇백씩 투자하는 거고요. 저도 당연히 살 빼고 싶지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는 제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말하시기 전에 그런 말 듣는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지 짐작하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남의 몸 평가하는 말 남들한테 하면 아버님 큰일 나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알고 계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뭐 아버님이 반응은 뻔하죠. 내가 못할 말 했냐면서 따박따박 대든다고 막대 먹었다고 하시면서 화내시다가 집에서 나가셨지요. 남편도 저에게 미안해서 앞으로 설 명절에도 그냥 집에 있자면서 저를 달랬고요. 그렇게 아버님과 크게 한판 후 2주일이 좀 지났을까요? 어머님한테서 남편에게로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글쎄 아버님이 밖에서 모르는 여자한테 몸 평가를 했답니다.
지하철에서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여성분을 향해서 이러쿵 저러쿵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한 것처럼 뭐라고 했나봐요. 그 임산부는 울음을 터뜨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님 보고 사과하라고 수치심을 느낀 임산부가 시아버님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시댁에 소장이 날아가서 어머님이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어머님이 시아버지한테 노발대발하고 신고까지 당한 시아버지는 할 말이 없으셨는지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남편도 아버님에게 전화해서 한마디 했고요. 아버지, 이번 일은 정말 뭐라고 말할 여지도 없이 100% 아버지가 잘못한 행동입니다. 남들 함부로 평가하고 하면 안 돼요. 심지어 아버지가 와이프한테 하는 말들, 그거 남들이 들으면 수치심 느껴서 성희롱으로 고소까지 갈 수 있는 거였어요. 와이프는 가족이고 시아버지니까 일을 크게 안 받는 것뿐이었죠. 속으로 얼마나 골맞겠어요. 아버지, 잘못 인정하시고 그 고소인에게 손이 닳도록 잘못했다고 비세요. 라고 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아버님은 그 고소인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싹싹 비셨다고 하네요. 그게 상처되는 말인지 인지를 못했다고 본인이 바보라고 하면서 연락을 하여 몇 번씩이나 빌고 담당 여경분께도 사죄를 몇 번이나 하셔서 결국 그 고소인분이 아버님이 사과를 받아주셨다고 하네요. 친고죄가 성희롱에는 해당이 안 돼서 망정이었지요. 이번 일로 호되게 당하신 아버님은 무언가를 깨달으셨는지 저에게도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화 와서 그동안 본인이 했던 말들에 대해 책임감을 강하게 느낀다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못난 시아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요.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저한테 말할 줄은 몰랐는데 속으로는 깜짝 놀랐어요. 사과하면서 아버님이 또 자기는 가족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행동이 고소까지 당할 일이란 걸 알게 된 후로 막내 아들이랑 특히 며느리인 너에게 미안해서 밤잠을 설쳤다고 털어놓기도 했네요. 평생 안 고쳐질 것 같았던 아버님이 막말이 고소를 당해서야 고쳐졌네요. 사실 사람은 안 바뀐다고 믿는 저이지만 진솔하게 사과하며 용서를 빚는 아버님을 애써 외면할 수 없었지요. 그렇게 저는 아버님의 사과를 받아줬고요. 도련님도 아버님을 용서하기로 했다네요. 뭐 저야 앞으로 막말 안 들을 수 있으니 다행스러운 마음이 드네요. 뜬금없이 저희 아버님에게 상처받은 그 임산부님도 신경이 쓰였는데 다행히 잘 해결이 되어서 마음이 놓입니다. 그렇게 막말하는 저희 아버님 고소로 인해서 완전 새 사람 되었네요. 이제는 아버님을 만날 때 조금은 마음 편히 만날 수 있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그래도 아버님이 마지막에 사과를 하시고 사과를 받은 사연자분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쁜 아기랑 남편분이랑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알콩달콩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레전드 사연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 사연도 재미있고 시원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약 4년 된 30 초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몇 년 전 사회 동호회에서 만나서 1년 정도 교제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서울에 있는 작은 회사에서 비서로 일을 하다가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남편 직장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것도 생각해 보았지만 남편의 강력한 반대로 퇴사를 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집에서 부업 및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로 옆집이 시부모님 집이어서 낮에는 거의 시댁에 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부모님 두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심지어 제가 외동딸이라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입니다. 저의 이런 사정을 알고 계셔서 그런지 시부모님 두 분 다 저를 많이 이뻐해 주십니다.
결혼 준비할 때도 시어머니께서 친정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챙겨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혼수예단도 하지 말고 앞으로 살면서 저희 부부 필요한 것에 쓰라며 용돈까지 더 주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같이 시어머니와 같이 장도 보고 요리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정이 많이 들기도 전에 급성백혈병으로 시어머니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때가 제가 시집 온 지 5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후로 더 자주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와 말동무도 해드리고 같이 산책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 몇 시간씩 단둘이 있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매일매일 가서 몇 시간씩 있던 시댁도 이틀에 한 번 또는 3일에 한 번 가게 되었고, 몇 시간씩 있던 것도 밀린 집안일 및 반찬 해드리고는 간단한 대화 정도만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가끔 남편이 일찍 오는 날이나 오프하는 날이면 같이 밥 먹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멍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까워서 부업 일거리를 많이 받아와서 열심히 부업을 하였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집에 외롭게 혼자 있는 것이 싫어서 동네 걸어 다니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 근처에 한 잔에 1,000원 하는 작고 이쁜 카페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거나 야간 근무를 하고 와서 잠이 들면 간단히 해야 할 집안일을 마무리 지어놓고 노트북을 들고 카페로 갔습니다.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하면서 커피 한 잔을 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비록 1,000원짜리라서 양도 적고 가끔은 눈치도 보였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아줌마가 되어가는 건가? 라는 생각에 속상할 때도 있었지만 카페 여자 사장님께서 저를 아가씨라고 부를 때마다 기분이 다시 좋아지곤 했습니다. 남편에게 자랑처럼 몇 번 이야기하였지만 꼭 화장하고 다니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 2시간쯤 지나면 알바생이 옵니다.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얼굴도 제법 잘생긴 알바생입니다. 처음에는 자꾸 쳐다봐서 불편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커피를 다 마시고 앉아있길래 커피 리필을 해주려고 말을 걸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큰 소리로 말을 하면 전부 다 리필을 해달라고 하기에 조용히 눈빛을 보낸 것인데 제가 눈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저만 무료로 리필해주냐고 물었더니 거의 매일 오는 단골 손님이라서 특별히 서비스해주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별 생각 없이 리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작은 마카롱도 하나씩 주더니 몇 주가 지나고 나서는 작은 쪽지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알바생의 연락처와 함께 만나보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유부녀인 것을 모르고 준 거라 생각이 들었고 알바생에게 정중하게 결혼했다고 말을 하였지만 다 알고서도 준 쪽지라면서 저에게 진심으로 생각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니라고 거절을 하고 나왔지만 오는 길 내내 가슴이 설렜습니다. 정말 몇 년에 느끼는 애틋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냥 웃고 넘길 해프닝이라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였지만 계속 머릿속에서 그 알바생의 얼굴이 맴돌았고 카페도 가지 않고 일주일 넘게 고민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계속 카페에 오지 않길래 거절당한 줄 알고 너무 속상했다고 하였습니다. 전화를 줘서 너무 고맙다며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야간 근무를 나갔다면서 집에 혼자 있다고 하였습니다. 집 앞으로 찾아오겠다며 주소를 물었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30분쯤 지나서 그 알바생이 집 앞으로 찾아왔고 밖에서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네 사람들 눈도 있고 해서 알바생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커피 한 잔을 하겠냐며 물었더니 하루 종일 커피 만들고 마셔서 싫다면서 가방 속에서 맥주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저 치밀한 준비성에 저도 모르게 빵 터져버렸고 그렇게 맥주 한 잔을 하면서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는 듯이 격렬히 키스를 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랑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야구방망이 들고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알바생이 저를 강간하는 줄 알고 야구방망이로 때리셨고 결국 모든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집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나길래 도둑이 든 줄 알고 주무시다가 급하게 달려오신 것이었습니다. 소리를 크게 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 소리 때문에 걸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알바생에게 때려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면서 다시는 저와 만나지도 연락도 하지 말라면서 경고를 하고서는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어찌됐든 남편도 모든 사실을 다 알아야 되지 않겠냐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저에게 내일 남편 퇴근하면 같이 집으로 오라고 하시면서 집에 가시려고 일어서셨습니다. 정말 딱 한 번의 실수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본인이 용서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며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신발을 신으셨고 저도 속옷은 입지도 못한 채 외투만 챙겨 입고 시아버지를 따라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할 말이 없다고 하시고는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한참 동안을 무릎을 꿇고 고민을 한 끝에 입고 있던 외투를 벗고 조용히 침대로 가서 누웠습니다. 마음대로 하시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시아버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친 숨소리에서 제 말을 들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저를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아버지의 요구하시는 대로 순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끝난 것 같아 옷을 입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였더니 조용히 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까지 여러 번의 수치스러운 요구와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현재까지 남편에게 그날 일은 비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잠자리를 계속 요구하셨고 거절하는 제스처를 취할 때마다 남편에게 말을 하겠다며 그날 찍은 사진과 녹취 파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외에 수시로 제 몸을 만지고 가시거나 남편이 없는 시간대에 낮이든 밤이든 오셔서 그 짓을 하고 가십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이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비밀스러운 대가로 그 비밀을 지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곳에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면 자연스럽게 이 관계가 정리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